네, 안녕하세요. 12월의 첫 영상이죠. 음, 어제 뭐 좀 종일 그 화폐의 역사와 그 저기 돈을 갖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의 요즘 세상, 분명히 암호화폐에 손오공 머리에 긴 고아를 씌우듯이 질 텐데, 쉬운 말로 이제 규제라는 것이 쉬워지겠죠. 게리 위원장 자른다 그래갖고 뭐 완전히 뭐 풀어 놓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좀 생각을 좀 한번 좀 깊이 해봤어요. 다들 그 비트코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화폐의 역사와 이제 금융 쪽을 공부한 저로서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 US 달러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반기는 화폐. US 달러는 뭐 전 세계 뭐 어느 나라나 뭐 중국이나 뭐 이란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뭐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다 반기는 화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암호화폐 화폐혁명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달러와 같은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암호화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급이 다른 게 아니라 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암호화폐를 쭉 보면 어떤 암호화폐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미국 달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를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지적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는 청대합 빵이라고 봐요. 기술쟁이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역사와 기술의 역사를 같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맨날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제 한번 보면요. 이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뭐 IOU 시장도 이게 차용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야 이게 추세선을 거보니까 이거 6만 원은 안 깨지겠네. 제가 이제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세선 쫙 그려봤더니 정말로 추세선 지키면서 다 이게 거래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기 IOU 시장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한국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나름 전문적인 투자가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서도 있는 게 파이코인 IOU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조정받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미래의 희망이나 기대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죠. 그게 뭐 한 달 앞뒤 되겠죠. 여기도 이렇구나. 근데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실현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 만드나 뭐 비트코인 전략자산이라는 게 뭘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탐내죠. 당연히 탐내죠. 그런데 이거를 왜 탐을 내는 것일까? 보면 이거거든요. 비트코인을 제가 생각하기에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처럼 암호화폐의 기축 통화처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944년에 기축 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오거든요.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오면서 영국이 전쟁 비용을 그러니까 금이 있어야지 돈을 찍어내는데 전쟁을 하면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이 식민지에서 갖고 온 금 갖고도 전쟁 비용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가면서 금을 맡겼다고요. 프랑스도 그랬고 뭐 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이 많아진 거죠.
금이 많아지니까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영국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미국으로 기축통화가 바뀐 거죠. 이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과거에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화폐를 발행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런 의미로 전략자산화 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럼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와 같은 화폐는 어떤 화폐가 돼야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US 달러, 그다음에 뭐 위안화, 뭐 그다음에 유로, 뭐 엔화, 이게 6개 나라인가 이래갖고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라든가 원화의 달러의 강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30년간 이렇게 되면서 지금 밑으로 이 105보다 밑으로 왔던 적도 있고 올라갔던 적도 있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달러, 엔화, 뭐 위안화, 뭐 유로화, 그다음에 이제 몇몇 주요국 화폐들이 이 달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에 연동해서 움직이느냐? 금에 연동해서 지금 달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1940년도에 저렇게 했다가 1971년도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어떻게 해서 세계 기축통화가 됐느냐. 금 때문에 44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금을 포기하고도 미국이 기축통화 노릇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경제적이나 인류의 역사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숭빈, 뭐 화폐전쟁,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이런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세계는 소수의 금융 재벌이 다 쥐고 있다. 그들이 각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그 나라 국민들과 신흥국과 서민들의 부를 약탈한다. 이게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암호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달러가 망한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뭐 로스차일드 가문, 얘네 천민 출신이었다 그랬는데 워털루 전투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지금은 50조 달러가 되는 걸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 뭐 JP 모건, 록펠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미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해서 인위적으로 호황과 불행을 반복하여 재산을 불리고 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우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유럽을 장악한 다음에 미국도 장악했는데 여기에 반대한 대통령들은 다 죽였다. 뭐 앤드류 잭슨, 에이브라함 링컨, 존 F 케너디, 로널드 레이건 암살했고, 뭐 우드로 윌슨, 존슨, 루즈벨트 꼭두각시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F, IBRD 다 이게 국제금융재벌 발 아래 있고, 뭐 근본 이제 폐지한 것도 다 금융재벌이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세계 환경보호은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 이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의 토지를, 그래서 전 육지를 30%를 얘네들이 다 가졌다. 돈 빌려주는 것으로 다 했다. 그래서 중국은 화폐 전쟁에 대비해서 이 국제금융 재벌들에 이게 하기 위해서 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폐 개혁으로 은을 화폐 체계에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국이 금을 뭐 계속 많이 갖고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과거에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에서 쓰고 있던 은을 다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때 금을 위주로 썼으면
금행이었겠죠. 근데 아시아에서는 은본위 제도였죠. 그 은이 아편하고 배상금 물어주는데 다 나가갖고 청나라가 이제 거지가 돼갖고 망해버렸다. 망해버린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화폐 전쟁 얘기인데 재밌었지만 세상을 보는 견처가 좀 뒤틀린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암호화폐 시장을 보려면 첫째.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뭐 공산당 때문에 고생을 한다 뭐 진핑의 아재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고 뭐 등소평도 좋아하고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했다가 뭐 또 다시 원수졌다가 뭐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 모델 수출 우선 정책을 추구한 것이 맞나요? 중국 같은 큰 나라가 한국이 수출 우선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도 막 전 세계에 공급 역할을 하고 막 뭐 알리, 테무 막 기술 훔쳐갖고 수출하고 수출 우선 정책으로 한국 발전 모델을 갖고 간 게 근본적으로 중국의 불행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다가 바꿨어야지. 자기네들이 정말로 화폐 전쟁을 하려면 미국처럼 소비 우선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수출 우선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중국민의 화폐 전쟁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를 잘 모르고 한 것이라는 거죠. 얘기는 맞을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거를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막 수출 쪽으로만 가잖아요. 한국같이 한국이 중국의 4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 경제 모델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화폐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암호화폐는 다를까요? 그러면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처럼 미국의 소비 우선 정책을 따라 하다 보면 미국 달러는 뭐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 기반에 신뢰가 있는 암호화폐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 달러는 1971년도에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영국이 전쟁에 쓰는 비용이 없어서 있던 금을 다 내다가 파니까 금이 없어가지고 미국한테 그 기축통화를 넘긴 것처럼 미국도 베트남이 한국과 같은 나라인 줄 알고 괜히 베트남 전쟁에 들어갔다가 돈만 엄청 쓴 거 아니에요. 돈만 엄청 쓰고 막 미국이 절단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금을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있는 금을 다 써버렸으니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니네 금 있냐? 딱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네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막 쓰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근본위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어디서나 반기는 달러가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 기반 화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도 금을 기반으로 하는 달러에서 그 아라비아랑 손을 잡고 페트로 달러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는 거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욤키르트 전쟁이죠. 우리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3차 석유 파동 1970년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막 석유값이 뭐 5배, 10배씩 올랐으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사우디가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가죠. 야야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예전에 사우디는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저 이탈리아한테 공격받은 적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막 공격하고 그럼 다른 그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사우디 유전 폭격해 버리면 유전도 사우디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 유전 다른 나라들이 못 건드리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니네 석유는 달러로만 할래? 이래 가지고서 근본이 달러에서
페트롤리움이 석유거든요. 석유 기반 달러가 되는 거죠. 석유는 전 세계가 다 쓰니까. 그래서 이런 소비 우선, 사용 기반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가 된 거지. 뚱홍빈처럼 막 음모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잘 쓴 거죠. 이래서 파이코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소비 우선 사용 기반에 대한 신뢰 이렇게 해야지 달러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반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처럼 너무 막 이렇게 뭐 음모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삶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영국도 사정이 있었고 그런 사정들이 다 월남도 사정이 있었고 다 사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인류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청대합방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면 너무 뭐 저는 뭐 사실 기술적인 거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김 선생이 이제 기술적인 거를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영상을 이제 상담도 제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해드리니까 저보다 디테일 그런 쪽으로 디테일한 게 많다고요. 저는 나중에 시장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있고 지금은 시장에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요거 많이 아시죠? 이게 여기서 이 음파, 예, 음파라는 분이 그 이제 이거 올린 거.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죠. 이거 해슬러 교수 같이 있죠. 이 사람이 코인 개발해서 나중에 대박 나는 사람이고 심슨 딸이 이 사람 아예 왜 인문학 하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돈 안 되는 여자야. 이제 처음에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여자의 도움을 받아갖고 여기서 이제 뭐 파이라는 말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영어로 얘기를 하나 봐요. 이 아나운서가. 정말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런 건지 음파라는 분이 반복 재생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남자는 술이고 여자는 도죠. 이 에너지 자체가 다르죠.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제 남자들 이렇게 기술자인 이 사람하고 어 인문학, 화폐나 인간의 심리나 이런 역사를 보니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화폐혁명 한다고 그러면은 달러처럼 하겠어요? 위안화처럼 하겠어요? 달러처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폐가 됐지? 당연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숭홍빈처럼 저렇게 뒤틀어진 시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쭉 1944년부터 달러가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가 됐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어, 지금 사우디 그 모하메드 그분 아버지랑 쇼당도 보고 그런 영국하고도 쇼당 보고 드골하고도 쇼당 보고 쇼당 보면서 계속 이제 넘어왔지만 기반은 뭐냐? 달러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었다. 달러처럼 사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석유였다. 1970년도까지만 해도 석유 없이 연탄이나 뭐 이런 거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석유 없이는 못 살잖아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페트로달러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에도 금이나 석유처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비트코인 인덱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인덱스가. 비트코인과 패깅이 된 암호화폐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에 패깅된 금에 묶여있던 달러처럼 금에 묶여있던 파운드화처럼 비트코인에 묶여있는 암호화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과 패깅된 암호화폐가 되려면 달러처럼 투명하고 파운드화처럼 투명해야지 뭐 위안화니 뭐 엔화니 러시아 루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파이코인의 힘은 한 2, 3년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패가 다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과 패깅을 할 수 있는, 진짜로 연결할 수 있는 화폐로서 어느 것이 좋을까? 그 비트코인을 보는 거랑 파이코인 보는 거랑 시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